예, 오늘 제가 이 미니 강연 주제는 감염내과 의사가 과학소통 전문가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의사가 되면은, 특히 대학 교수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또 학생이나 전공의를 가르치면서 또 제자를 키우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세계적으로 좋은 업적, SGI 논문을 몇 편을 냈느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일인데, 뭐 제가 이제 뭐 감염병 전문가로 뭐 2003년 사스, 2004년 조류독감,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쭉 겪어오면서 사실 뭐 환자 진료, 교육, 뭐 연구는 뭐 충분히 했지만은 이 국가적인 전염병 재난에서 이 다른 질환보다 이 감염병은 국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큽니다.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환자들이 폭증하고 사망자 생기고 뭐 격리하고 이 사회, 정치, 경제, 문화 모든 분야에 뭐 여행까지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 전염병 재난은 큰 영향을 끼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내과 의사로서 뭐 국가의 전염병 재난 통제 이런 거에 관여하고 또 언론 인터뷰하면서 의사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이다. 국민 대상으로 감염병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가 감염병 통제에 제대로 하도록 그 조언하는 것이 또 제 사회 덕목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. 사실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최근처럼 불안했고 이 감염병이 크게 피해를 실생활에 주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죠. 그렇지만은 2003년 사스,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소통하는 창구는 신문이나 뭐 공영방송, 라디오를 통해서 감염병 정보를 얻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덜 불안해하고 잘못된 정보도 퍼지지 않는, 상대적으로 이제 2009년 신종플루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음모론이나 잘못된 인포데믹으로 불안해하고 어떤 그런 상황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저도 이제 정부 자문하고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은 국민들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과학 소통을 중요시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이제 메르스가 국내에 발생하면서 전국이 들썩였죠. 평택 성모병원에서 서울, 뭐 대전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고 뭐 일시에 이제 중국 여행객들, 요커들이 국내에 안 들어와서 명동이 한산하고 심지어 미장원에 여성분들이 안 가고, 그런 현상들은 이제 2015년쯤에서는 뭐 페이스북, 트위터, 카카오톡,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방송에 이제 그 토론에 나가서도 그런 표현을 썼죠. 지금 메르스 환자는 뭐 서울에서 뭐 대전, 부산 정도 퍼졌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불안 공포가 전 국민을 강타했다.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보다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커졌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때 당시에도 뭐 전국 학교들이 휴교할 정도로 아이들이 감염되면 어떨까 두려워했었는데,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만 퍼지고 병원 간 전파지 학교 전파 안 하는 거거든요.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 교육부 총리한테 얘기했지만 신경 쓰질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워낙 불안해하기 때문에 휴교 휴업을 해야 된다. 비과학적인 거죠.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이 감염내과 의사가 이제 소통에 적극 나서야 되겠구나. 그렇게 결심을 하고,
특히 지금 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되면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전 국민들한테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. 그때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.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지의 바이러스고 더 불안하고 공포와 불안 초조가 컸고 소위 뭐 코로나 블루 우울증까지도 확산될 것이고 또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보 전염병이 돌고 또 정부도 소통에 소홀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낮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그 근거도 전문가로서 제안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기자를 통해서 적극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뭐 감염병 전문가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제 전문가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지금 2년 3개월째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소통이 그 전염병 방역 통제의 태반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하고 손 씻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감염내과 의사가 적극 전달해야 되겠죠. 이게 쉽지는 않으려고 봅니다. 우리가 이게 과학적인 교육을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책도 쓰고 기고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담을 통해서 과학적인 마인드,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국민이 갖고 또 정부 당국자도 갖도록 제가 줄기차게 이제 저는 과학소통 전문가로 일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돌에 그 낙숫물이 떨어져도 처음에는 뭐 별 영향은 없지만은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뭐 한 세대가 될지 두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감염병에 대한 과학 소통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. 그랬을 때 다음 감염병이 있을 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음모론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겪어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